오늘은 저희 함께 어떤 기업 소식 알아볼까요? 네, 4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럼요. 두 분은 4차 산업 하면 떠오르는 산업이 좀 있으실까요? 4차 산업. 우주? 아, 우주가 아니구나. 아, 요즘 빠져 있어가지고 우주에. 네. AI 이런 거. 그렇죠. 네. 항공 우주도 결국 4차 산업의 한 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뭐 우주 산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요새 뭐 자율주행이나 뭐 드론들도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인들과의 거리가 먼 것 같으면서도 가까운 우주 산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우주 산업 하면 요즘 굉장히 좀 핫한 분 있잖아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페이스X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일까요? 네, 요즘 말씀하신 일론 머스크나 외국에서는 그 우주 산업에 대해 또는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주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우주 산업에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이제 TV로 다 같이 보잖아요. 그 발사하는 10초부터 장면. 네, 발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같이 조마조마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또 마침 올해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발사 예정인 국내 최초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관심도 높은 편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위성 분야에서 세계 7위 정도의 수준을 가진 우리가 발사체 자립에 있어서도 세계 7위 수준을 갖추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세계 7위 정도면 이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300조 원에 달하는 우주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닌 기술 선진국 대열에 오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우주 발사체나 인공위성을 만드는 일만 떠올렸지만 이제는 우주 여행부터 물류, 위성 영상 분석, 우주 인터넷 등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우주 산업의 다양한 분야 가운데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느 분야와 좀 관련돼 있을까요? 네. 혹시 우리나라 최초 위성인 우리별 1호를 기억을 하실까요? 네. 언제였나요? 1999년이라. 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우리나라 최초 위성인 우리별 1호를 비롯한 소형 과학위성을 개발한 인력을 중심으로 1999년 12월에 설립하였으며 우주에서 검증된 위성체계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30년간 28개 이상의 국내외 위성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주항공 전문 기업 세트랙 I입니다. 우리 또 시내 직장에서 이렇게 우주 관련한 회사 만나보는 건 거의 처음인 것 처음이네요. 같습니다. 세트랙 I,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주식회사 세트랙 I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우리별 1호를 비롯하여 지구 관측, 우주과학, 기술시험 목적의 소형 과학위성을 개발한 핵심 인력을 기술 중심으로 1999년에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인력으로 소형 인공위성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위성 구조, 전자 탑재재 등의 하드웨어를 비롯하여 제어, 영상 처리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말 그대로 전체 시스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공위성 개발 경험을 토대로 환경 방사능 감시기, 무인, 비행기, 지상 통제 장비 등으로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역시나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좀 들리는 게 소형 인공위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인공위성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인공적인 천체를 의미하는데요. 위성은 크게 본체와 탑재체로 나뉜다고 합니다. 본체는 기본적으로 위성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상 촬영 임무에서 위성을 최적의 위치로 옮기고 고정시키는 역할은 본체가 수행합니다. 반면 탑재체는 고해상도 카메라나 레이더 장비 등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게 탑재체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항법 정보는 미국 GPS 등 해외 위성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성 항법 시스템은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 4차 산업 모빌리티 및 국가 인프라 운영을 위해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내 환경에 맞춘 독자적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세트랙 I는 발사체를 제외한 위성체, 지상체,
위성 서비스 관련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형 인공위성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인데 이 인공위성도 굉장히 좀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주로 좀 어떤 위성을 만드는 곳일까요? 네, 세트레가이는 인공위성 중 소형 위성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형 위성은 무게만 해도 2,800kg, 해상도 0.31mm, 약 3억 달러 정도로 비싸고 무거운 편이지만 네. 소형 위성은 무게 650kg 미만, 해상도 0.3mm, 약 1억 달러로 대형 인공위성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위성은 통신 위성과 관측 위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트레가이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상용 지구 관측 위성인 아리랑 1호와 최초의 정지 궤도 위성인 천리안 1호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인공위성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관측 위성은 항만 컨테이너 숫자와 유통업체 주차장 현황 등을 분석해 경기를 분석하거나 원유 저장 상황을 보고 에너지 가격을 예측하고 농작물의 성장 과정을 보고 시장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항법 위성의 정보를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접목하면 정밀한 위치, 내비게이션 시각 정보로 자율주행차 드론은 물론 통신, 금융, 전력, 교통 등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군사용이나 통신용, 기상용으로 쓰는 것은 위성의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위성 외에도 좀 다른 주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세트레가이의 주요 사업 내용은 위성 시스템, 전자광학 탑자체, 지상 시스템, 방산 제품 등이 있습니다. 위성 시스템은 고성능 중소형 지구 관측 위성을 공급합니다. 높은 기동성의 위성 플랫폼에 대구경 카메라를 탑재하여 0.3에서 1mm급 영상을 촬영하는 고해상도 위성 시스템과 넓은 면적을 동시에 촬영하는 중해상도 위성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전자광학 탑자책은 중소형 위성 플랫폼에 적합한 다양한 지구 관측용 전자광학 탑재체를 공급합니다. 해상도 및 센서 특성에 따라 0.3에서 1mm급 고해상도, 광역, 중해상도, 초분광 전자광학 탑자체가 있습니다. 지상 시스템은 위성을 관제하고 위성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여 처리하는 지상국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지난 20년간 다목적 실용 위성을 포함한 국내외 10개의 위성에 적용되어 높은 신뢰도를 검증받았으며 위성의 운용 효율과 영상 품질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특장점입니다. 방산 제품은 위성용 이동형 수신 처리, 시스템, 무인항공기용 지상통제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대한민국 군에 공급합니다. 자체 개발한 다차원 영상 디스플레이 플랫폼은 위성과 무인항공기에서 수집한 영상을 다양한 형태로 도시하며 지리정보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군의 전력기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위성 시스템 교육과 발사 준비, 초기 운영 및 궤도상 시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세트레가이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수출도 한다는 말씀일까요? 네, 세트레가이는 아리랑 위성에서 통신해양 위성, 정제궤도 복합 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국가우주개발 계획에 따른 국가 위성 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는데요. 그러기에 실제 100에서 500kg의 소형 지구 관측 위성 글로벌 시장에서는 프랑스의 에어버스나 탈레스, 일본의 NEC, 이스라엘 IAI 등과 어깨를 견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위성 완제품을 공급하였으며 최근 인도와 필리핀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세계 30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세트레가이는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재구매율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100% 재구매를 한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탄탄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세트레가이의 성장 비결은 기술력과 가성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세트레가이는 위성 본체, 전자광학 탑재체, 지상체 등 주요 구성품을 모두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위성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전통적으로 발사되었던 대형 위성은 성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소형 위성은 대형 위성 대비 성능은 80에서 90%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위성 개발의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대형 위성보다 중소형 위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작고 가볍고 성능은 좋지만 가격은 싼 가성비 좋은 위성을 목표로 업계의 틈새인 소형 지구관측 위성 시장을 공략하였다고 합니다. 이외 지난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풀도록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됐는데 세트랙 I처럼 중소형 위성을 개발하는 회사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체 추진체 기반의 발사체가 시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게 기술력을 갖추면 좀 가격이 좀 높아지고 가성비를 좀 갖추면 좀 기술력이 조금 아쉬운데 이걸 좀 동시에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트랙 I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위성 산업의 경우 국내 시장의 연 10% 정도가 계속 성장 중에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고객은 국가라고 합니다. 즉 나라에서 위성을 사가는 빈도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업 고객에서 중소형 위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뉴 스페이스라고 말하는데요. 국가 산업에서 우주 산업이 민간 자본에 투입되는 민간 사업으로 변화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트랙 I는 국내 유일의 위성 시스템 개발 및 수출 업체로 국가 핵심 기술 지정에 따른 수출 허가 절차를 수행하고 있고 수익성이 높은 해외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21년부터 25년까지 군사용 초소형 정찰 위성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분 투자가 확정되면서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진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 산업의 비즈니스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으로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분 투자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2021년 1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30%의 지분을 투자받았습니다. 이로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 I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은 그대로이고요. 세트랙 I는 하나그룹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방산, 무역, 건설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세트랙 I의 해외 사업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우주 산업을 이끌고 있는 세트랙 I 어떻게 설립을 하게 됐는지 창업 배경을 좀 들어볼까요? 네, 세트랙 I는 국내 최초 우리별 1호 발사를 성공한 연구팀이 만든 회사입니다. 고 최순달 카이스트 교수가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그해 가을 국제 공동 연구 협약을 맺은 영국 서리대와 런던대로 5명의 학생을 보내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고 최 교수는 우리 손으로 인공위성을 만들고 싶었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전무에 사람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5명의 학생을 외국으로 보내기 시작했다고 하였는데요. 당시 영국 서리대는 소형 위성을 가장 잘 만들던 곳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위성, 설계, 제작 기술을 배워온 학생들이 돌아와 한국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1호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1992년 8월 우리별 1호를 발사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22번째로 위성을 가진 나라가 되었으며 그때만 해도 한국은 발사체를 쏘아올릴 곳이 없어서 프랑스형인 남미 가이아나 크루 우주기지에서 쏘아올렸다고 하는데요. 1년 뒤 우리별 2호, 6년 뒤인 1999년에는 100% 자력으로 만든 인공위성 우리별 3호까지 우주로 보냈습니다. 1999년 우리별 개발 신화를 썼던 박성동 이사회 의장, 김병진 연구소장, 김희율 대표 등이 주축으로 세트랙 I를 설립하였고 설립 1년 만에 말레이시아와 1,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셋 1호와 싱가포르, 터키, 스페인 등 국내 위성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으며 총 규모만 5천억 원 내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이제 연구를 하던 분들이 이제 기업을 설립하기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좀 어려운 길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연역을 좀 짚어주시면요. 네, 세트랙 I는 1999년 12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2001년 말레이시아에 지구 관측용 소형 인공위성 라자만을 수주하였고요.
2002년에는 월드 테크놀로지 아워드 우주기술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 수상을 하였습니다. 2006년엔 아랍에미레이트의 지구 관측용 두바이셋 1호를 수주하였고 2007년엔 과학기술부 선정 첨단 기술 기업 1호로 선정되었습니다. 2008년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셋 2호 수주를 하였고 2008년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하였습니다. 2010년엔 스페인의 지구 관측용 소형 인공위성 데이모스 2호를 수주하였으며 2012년엔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셋 3호 수주와 핵심 부분품을 공급하였으며 2014년 자회사 SIA를 설립하였고 2016년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캠페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였고요. 2018년 자회사 SIA 설립과 2019년엔 해외 정부기관 위성체계를 사업 수주하였고 그 이외에 425 군정찰위성 지상체 사업 수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99년부터 거의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자, 세트랙아이 자회사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SIS, SIA 이 회사들은 좀 어떤 회사들일까요? 네, SIIS와 SIA 회사가 있습니다. SIIS는 위성 영상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위성 영상의 해외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고 해상도 광학 영상과 SAR 레이더 영상을 전 세계 132개 러셀러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은 국가별, 군 또는 정보기관, 지리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민간 기업들로부터 꾸준히 수요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기본적인 지리공간 데이터 수집 목적 이외에도 도시 계획 및 개발, 에너지 자원 관리, 감시 및 보안, 재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SIA는 2018년에 설립하였으며 항공 위성 영상 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위성, 항공 영상 데이터 분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자동 표적 탐지, 자동 표적 인식, 자동 변화 탐지, 영상 해상도 개선 등 영상 판독 및 처리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상 영상 판매 사업과 영상 분석 사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상용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단순 감시, 정찰의 역할을 넘어 투자 사업 영역자기 시장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얘기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세트랙아이는 신기술 개발과 함께 고객의 만족을 위해 3대 핵심 가치를 두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도전과 기술론, 둘째는 고객에 대한 진실, 셋째는 구성원의 안녕입니다. 도전과 기술론은 혁신적인 방법, 다양한 기술, 접목을 통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진실은 거짓이나 과장 없이 고객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 구성원의 안녕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경우는 없도록 구성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트랙아이에서 원하는 인재상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인재상은 정직, 배려, 책임감, 성과입니다. 정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이 없는 사람, 배려는 경청하고 배려하는 사람, 책임감은 책임감을 갖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 성과는 탁월한 성과로 회사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 세트랙아이는 정직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수를 하더라도 숨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많이 원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요한 기술을 또 다루다 보니까 정직이 최고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혹시 회사의 매출이나 연봉 수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매출액은 2020년 말 기준 8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1% 상승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1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1% 증가하였습니다. 연봉은 대졸 초임 3,600 정도이며 평균 연봉은 6,057만 원입니다. 이외 세트랙아이는 성과를 중시하는 회사인 만큼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와, 급여도 적지 않은데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조직 문화도 좀 궁금한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플랜에서 남겨진 세트랙아이 리뷰에는 자율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눈치 보지 않도록 정형화되지 않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며 출퇴근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또한 업무를 할 때나 휴가를 사용할 때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자율적인 문화는 연구소 같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김 대표의 경영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2007년부터 이 3년마다 조직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외부 대학에서 시행하는데 근무 환경 부분은 4.5 만점에서 4.0으로 매우 우수한 편이며 5년간 평균 퇴사율이 3.2%로 회사 성장에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영 철학과 조직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복지제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만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요. 네, 세트랙아이의 복지제도는 세트랙아이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기에 신규 입사자에게 최대 5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및 그 가족에게 생명보험과 실손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신형 제도를 통해 5년 근속 시 15일, 10년 근속 시 3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리후생으로 전 직원 기본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침, 점심, 저녁을 지원하고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콘도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동해활동 지원과 자율출퇴근제를 통해 업무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트랙아이에 대한 기업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이곳에 좀 지원하고 싶은 분들 방송 보시고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네, 세트랙아이는 위성의 전체 시스템을 개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네. 현재도 그 세트랙아이의 자회사에서 인프라 엔지니어 인턴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인턴으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급여 수준은 200에서 220 정도입니다. 다양한 자세한 정보는 채용 사이트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